그 재산의 절반이 됐든 뭐 40%가 됐든 분할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인이 전과자가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부수적이고 너무 절망하고 포기하지 마셔라. 안녕하세요. 짱변사무소의 장은 변호사입니다. 요즘에 이슈되는 사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얘기만 하다 보니까 실제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 말씀을 오랜 기간 동안 못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좀 저희 구독자분들께 소개해 주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는 사건이 하나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이제 재산을 분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재산을 분할을 할 때 아내 측에서 그 시아버지 명의의 아파트가 원래는 남편 재산인데 시아버지 앞으로 명의 신탁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재산 분할의 대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다툰 사건이에요. 어떻습니까? 명의 신탁으로 인정이 되면은 이 남편 입장에서는 일단 형사처벌을 받아야 돼요. 형사처벌이고 전과자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명의 신탁으로 인정이 돼버리면 지금 현재 아버지 명의의 재산인데 이혼 소송 중인 처한테 그 재산의 절반이 됐든 뭐 40%가 됐든 분할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맡았던 이 사건은 이제 서울 소재에 있는 아파트였고 한 20억 가까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죄가 인정이 돼버리면 본인이 전과자가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부수적이고 이 남편 입장에서는 재산을 이혼한 아내한테 거의 10억 가까이 더 이제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굉장히 막 치열하게 이렇게 다퉜던 그런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이제 수사 단계에 수임을 했고 이런저런 사정을 고려했을 때 이건 명의신탁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해서 의견서도 많이 제출하고 관련된 증거도 많이 제출하고 이렇게 했었죠. 그런데 경찰 입장에서는 명의신탁이 맞다 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서 검찰에 송치를 했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검사님한테 이거 명의신탁 아니다, 저기 경찰이 잘못 판단했다 라고 해가지고 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검사님도 아닙니다, 이거 명의신탁 제가 봤을 때 맞아요 라고 하면서 이걸 기소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재판으로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재판으로 넘어갔다는 얘기는 경찰도 1차적으로 명의신탁 맞다라고 인정을 했고 검사도 명의신탁 맞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했다는 거거든요. 경찰 단계든 검사 단계든 수사 단계는 수사기관에서 전면적인 그 권한을 가지고 있고 수사하는 그 내용들을 피고인한테 모두 공개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재판으로 넘어가면요, 그 모든 자료들을 저희가 다 복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재판으로 넘어간 다음에 그동안에 경찰과 검사가 수사했던 자료들을 모두 입수를 했고 경찰과 검사가 어떤 부분 때문에 이걸 명의신탁으로 의심하고 있다라는 그런 쟁점들을 이렇게 추출해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방어하는 논리들을 만들었고 방어하는 증거들을 수집해서 제출을 하고 결국 저희가 어떻게 됐느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소두에 설명드렸다시피 이게 단순히 형사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 사건이랑도 이렇게 결부가 되어 있는 이제 그런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이 연결돼서 이렇게 흘러가는 사건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사건도 그러한 이제 사례 중에 하나였던 것이고 결국 이제 무죄를 받음으로 인해서 이혼하는 아내한테 줘야 되는 돈도 경제적인 이득도 이렇게 많이 볼 수 있었고 이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을 소개해드리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 민사와 형사는 결부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을 진행을 하실 때 이걸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 될지 먼저 좀 변호사한테 이렇게 상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 이걸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고, 두 번째로는요, 경찰도 이게 유죄라고 인정을 했고 검사도 유죄라고 인정을 했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 단계에서 그냥 포기를 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경찰도 유죄라고 하고 검사도 유죄라고 하니까 유죄 받겠지 뭐. 이제 기소된 사건 중에 무죄 비율이 또 굉장히 낮기도 합니다. 그렇게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경찰과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변소 활동 그리고 변호인의 변호 활동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들이 뭘 가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근거에서 이거를 유죄라고 보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재판 단계에서는 이게 완전히 분명히 전화된단 말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저희가 이렇게 확인해서 볼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쟁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충분한 그게 이제 주어진단 말이죠. 그리고 불리하게 얘기했던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반대 신문할 수 있는 권한도 이렇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기소가 됐을 때 이제 너무 절망하고 포기하지 마셔라. 그때는 이제 또 다른 국면이 열린다. 이 두 가지를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